텍사스가 버스 대신 비행기를 이용해 시카고의 이민자들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시 당국이 이민자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을 실어 나르는 버스를 단속하자 텍사스가 비행기로 응수한 겁니다. 국가원위의 수천 명에 달하는 부동산 소유주들이 이번 주 초과 납부한 재산세를 자동 환급받게 됩니다. 2024학년도 대학 입학을 준비한 학생들을 위한 연방학자금 대출 신청 FAFSA 접수가 이달 말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 집중보도 시간에는 올해부터 대대적인 개편으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신청 양식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토요타 자동차가 에어백 센서 관련 문제로 전 세계에서 판매된 차량 가운데 112만 대를 리콜합니다. 미국에서 지난 1년간 주요 차량 브랜드 가운데 테슬라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리노이주는 2023년에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8개 주 중에 하나이지만 인구 감소는 이전보다 느린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말까지 미 연합감리교회 UMC가 최근 5년 동안 회원 교회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교회들이 교단 탈퇴 허가를 받았다고 릴리전 뉴스 서비스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유명 스포츠 경기 공연장이 기아 센터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2024년도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가입 기간이 지난달 1일에서 내년 1월 15일로 재연장돼 이 기간을 이용해 갱신할 경우 2024년도 1월부터 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 인증 특수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텍사스가 버스 대신 비행기를 이용해 시카고의 이민자들을 수송했습니다. 시카고시 당국이 이민자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을 실어 나르는 버스를 단속하자 텍사스가 비행기로 응수한 겁니다. 지난 19일 텍사스 엘파소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텍사스 비상관리국이 전세로 제공한 이 비행기에는 100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레그 에버 텍사스주 지사는 이른바 성소도시를 자처한 시카고가 우리의 버스 운행 임무를 방해하고 이를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다며 이제 텍사스는 비행기를 포함해 더 많은 이민자를 시카고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바이든이 국경 보안에 나설 때까지 우리는 이러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어젯밤 존슨 시카고 시장은 텍사스주 지사는 전국적으로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하기로 결심했다며 이는 시의회에서 이민자 버스를 단속하기로 한 데 따른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시카고는 지정된 하차 구역을 위반한 이민자 버스를 압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죠. 앞서 시카고시 의회는 예고 없이 도착해 정해지지 않은 곳에 이민자를 내려주는 버스를 단속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는데요. 이 안에 따르면 해당 버스는 압수 또는 압류 조치 외에 $3,000의 벌금과 보관 견인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국가원위의 수천 명에 달하는 부동산 소유주들이 이번 주 초과 납부한 재산세를 자동 환급받게 됩니다. 이번 주부터 국가원위 재무관 마리아 파파스는 지난해 첫 번째 할부 세금을 초과 납부한 약 9천 명의 부동산 소유주에게 $3,050만 이상의 자동 환급금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대부분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양식을 작성하거나 서류를 처리할 필요는 없는데요. 재무관실에 따르면 환급금의 약 절반이 향후 3개월에 걸쳐 부동산 소유주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대부분의 환불금은 주택 소유자와 노인, 장애인을 포함해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재산세로 온라인으로 납부한 약 1,900명의 주택 소유자는 총 $1,310만 은행 계좌로 전자 입금되는데요. 또 은행 모기지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세금을 납부한 약 4,000명은 총 $800만 상당의 환급 수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아울러 총 930만 달러의 세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납부한 약 2,900명에게는 전자환급을 받거나 적절한 당사자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자동 환급 대상 여부는 재무관실 웹사이트 cookcountytreasurer.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글렌뷰 코스코 주유소에서 차량 탈취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글렌뷰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패트리어트 블루버드 2900블럭 코스코 주유소에서 차량 탈취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메르세데스 세단의 여성 소유자가 주유를 하고 있을 때 남성 용의자가 올 블랙 옷과 검은색 스키 마스크를 쓰고 접근했습니다. 이 남성은 운전석 쪽 문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차를 빼앗으려 했는데요. 그때 차 주인이 조수석 문을 통해 벤츠에 다시 들어갔지만 제지하지 못하고 넘어져 다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글렌브룩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는데요. 용의자는 훔친 메르세데스를 몰고 94번 주간고속도로에서 동쪽으로 빠른 속도로 달아났다고 경찰은 설명합니다. 해당 주유소에서는 몇 주 전에도 비슷한 차량 탈취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연방학자금 대출 신청 펩사 접수가 이달 말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 집중보도 시간에는 올해부터 대대적인 개편으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신청 양식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학생이 제출하는 펩사, 지난해까지 복잡한 절차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하죠.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연방의회는 펩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로써 2024-2025학년도 펩사 절차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진 겁니다. 주요 변경 사항들을 살펴봅니다. 우선 대상자 자격이 확대됩니다. 약 61만 명의 신규 저소득 대학생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대학 학자금 무상 보조 프로그램인 연방 펠그란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약 150만 명의 재학생이 펠그란트 최대 지원금을 받아 총 수혜자 수가 520만 명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작성 문항이 전보다 줄어듭니다. 이 질문을 최대 26개까지 건너뛸 수 있어 재정 지원 신청 시 부담을 덜게 되는데요. 기존 108개의 질문 수가 약 3분의 2가량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동안 연방학자금 보조 평가 기준이었던 가정분담금 대신 새로운 기준으로 학생 원조지수를 도입해 학생과 그 가족의 대학 등록금 지불 능력을 측정하고 지원을 결정합니다. 새로운 기준은 학생의 성적과 학업 계획,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비 지출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이에 가족 소득이나 대학 등록금 납부 능력을 고려하는 대신 학생 자신이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봐 연방 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수혜자 자격으로 미시민권자, 영주권자, 난민 등이 있으며 소득 및 자산 정보에 따라 학자금 지원 자격이 결정됩니다. 다음은 대학에 재학 중인 가족 수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전 펩사는 영어와 스페인어로만 제공됐으나 새로운 신청서에는 영어, 스페인어 외에 11개 언어가 추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학생 및 부모 혹은 배우자 등 학비 기여자들도 연방정부 학자금제도 웹사이트에서 아이디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변화된 펩사 양식에는 세금 신고 기록을 IRS 시스템에 연동해 직접 불러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전미 학생 재정지원관리자 협회 측은 펩사 양식에서 세금 납부 기록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것이 가능해져 세금을 납부한 사람 모두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 양육비 지원금 항목 등 자산 관련 질문에 대해선 조정 후 총 소득이 6만 달러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만 작성이 요구됩니다. 10개의 대학만을 등록할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 신청자는 지원할 계획이거나 이미 지원한 대학 최대 20개를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2024-2025학년도의 경우 펩사 신청이 예년보다 늦은 12월 31일에 시작되기 때문에 처리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새로운 펩사 출시에 앞서 신청자와 기여자는 FSA ID 계정을 가능한 한 빨리 만들어 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FSA ID 발급은 사회보장국이 제출된 정보를 검증할 때까지 최대 3일이 걸립니다. 펩사 신청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태블릿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작성하며 신청 시 소셜 시크릿 넘버와 운전면허 번호 등과 함께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교 목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방교육부는 신청자의 절차 진행을 돕기 위해 유튜브에 여러 관련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는데요. FSA 정보센터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이메일이나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토요타 자동차가 에어백 센서 관련 문제로 전 세계에서 판매된 차량 가운데 112만 대를 리콜합니다. 대상 차종은 토요타의 아발론과 캠리, RSV4 등 6개 모델과 렉서스의 ES250, ES300H, ES350 등 5개 모델의 2020에서 2022년식입니다. 이들 차량은 조수석 승객 구분 시스템이 제대로 제작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어린이나 작은 체구의 성인이 앉을 경우 이를 인식하지 못해 특정 유형의 충돌 시 에어백이 펼쳐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토요타 측은 내년 2월 해당 구매자들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센서를 검사해 필요하면 무료로 교체해 줍니다. 일리노이주는 2023년에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8개 주 중에 하나이지만 인구 감소는 이전보다 느린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조사국이 지난 19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인구는 1254만 9689명으로 1년 전보다 0.26% 감소했습니다. 앞서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일리노이주 인구의 감소율은 약 0.85%였는데요. 일리노이주 인구 감소율은 전년 대비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이 0.52% 감소해 가장 많은 인구가 줄었고 루이지애나와 하와이도 일리노이보다 인구가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일리노이주의 인구 감소 둔화는 인구 유출 감소, 국제 이민 증가, 또 인디애나주, 미네소타주, 오하이오주 인구 증가와 함께 올해 중서부 지역의 인구가 반등한 이유로도 꼽혔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1년간 주요 차량 브랜드 가운데 테슬라 운전자의 교통사고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온라인 보험 견적 사이트 운영업체인 랜딩트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이 사이트에서 수집된 수천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견적이 많은 30개 차 브랜드 가운데 테슬라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운전자 1000명당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 순위에서 테슬라는 23.54건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어 램과 스바루, 마스다, 렉서스 등의 순위입니다. 현대차는 11위, 기아는 14위입니다. 플로리다주 유명 스포츠 경기 공연장이 기아 센터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미 프로농구팀 올랜도 매직의 홈구장인 이곳은 어제부터 기아 센터로 이름을 바꿔 운영되고 있는데요. 앞서 경기장 측은 기아 미국 판매법인과 명칭권 계약을 체결하고 실내외 간판을 모두 바꿔 달았습니다. 또 기아의 주요 자동차 모델을 전시하고 또 전기차 충전소도 설치했는데요. 아울러 실내에는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인 기아 테라스도 마련됐습니다. 2023 국제축구연맹 여자 월드컵 대회에서 자메이카 대표팀을 극적으로 16강에 진출시켜 주목받은 론 도널드슨 감독이 미 여자 프로축구 시카고 레드스타스의 감독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레드스타스는 어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전 자메이카 여자 축구 대표팀 감독 도널드슨을 신임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도널드슨이 이끈 자메이카 여자 축구 대표팀은 지난 여름 호주와 뉴질랜드가 공동 개최한 2023 FIFA 여자 월드컵에서 강호 브라질을 누르고 무실점 기록으로 사상 처음 16강에 오르며 큰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2024년도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가입 기간이 지난달 1일에서 내년 1월 15일로 재연장돼 이 기간을 이용해 갱신할 경우 2024년도 1월부터 보험이 적용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폐지했던 오바마 케어 미가입자 벌금을 바이든 대통령은 전 미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죠. 한인이 가장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최소 $2,250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말 메디케이드 수의 1차 심사가 끝나면서 1,50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메디케이드 보장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오바마 케어 등 대체 보험을 찾을 수 있도록 특별 등록 기간을 열어두기도 했는데요. 일단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한 주민들에 한해 내년 7월 31일까지 오바마 케어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체보험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결국 무보험 상태에 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현실에서 미주 한인 사회에서 최초로 의료비 나눔 사역을 시작한 CMM 기독의료상조회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연중 회원 가입이 가능하고 의료보험 미가입 시 벌금을 내야 하는 주에서는 면제기관에 해당돼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CMM 기독의료상조회 매튜 리 본부장입니다. 전국적으로는 미 전역에 한 1,000만 명 정도가 상실이 됐고 캘리포니아만 해도 한 73만, 일리노이는 상대적으로 그 메디케어 혜택을 잃어버렸던 분이 한 5만 명 정도 선인 것 같아요. 소득은 막 윤택하지 않은데 메디케이드 혜택이 없어지니까 어떤 다른 그 의료비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여러 옵션 중에 물론 다 뭐 정말 다른 국가처럼 국가보험이 다 적용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이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한테는 특별히 저희 기독의료상조회에서 제공하는 그런 저렴하면서도 저희의 모든 의료비 해결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좋은 옵션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입 조건으로는 만 65세 미만으로 기독교인, 술, 담배, 마약 등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 회원당 배우자와 자녀까지 최대 3개 유닛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25세 이하의 법적 부양자녀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원 유닛으로 회원이 될 수 있는데요. CMM의 의료비 나눔 프로그램은 영리 목적 일반 의료보험과는 달리 훨씬 적은 월 회비로 다양한 의료비를 제공합니다. 대기 기간이 지난 후 즉시 또는 회원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의료비를 제공하고 있고 질병마다 최대 $150,000까지 의료비 나눔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난 20여 년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았던 월 회비를 최근 의료비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레벨당 5에서 $20씩 소폭 인상했음에도 여전히 저렴한 편입니다. 의료비를 해결해주는 그런 질병을 앓고 있다가 사망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회원들에 대한 위로의 그런 뜻으로 심퍼티 쉐어라는 금액을 줬습니다. CMM 기독의료상조회 프로그램이 레벨이 4가지가 있는데 그 레벨마다 그 금액이 좀 달랐어요. 월 회비의 100배를 그런 심퍼티 쉐어로 줘왔었는데 레벨 때문에 차별을 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일률적으로 위로금으로 4,000불로 다 균일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한편 박도원 목사가 운영 중인 로고스 선교회는 한인 이민자가 가장 많은 남가주 세리토스 지역에 약 20만 스퀘어피트 건물을 매입해 한국형 건강검진센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요. 네, 한국에 가셔서 그냥 한나절 동안 정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검진을 받고 거기에서 어떤 이슈가 생기면은 그거를 이제 치료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로고스 선교회에서 한국식 원스톱 건강검진센터를 지금 추진 중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2003년에는 괄목할 만한 그런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미 한국 대학병원 측과 MOU를 맺고 센터 관련 컨설팅 및 필수 요원 지원에 대한 세부 작업을 협업 중입니다. 건물 일부인 약 4만 스퀘어피트 공간을 건강검진센터로 리모델링해 지역 커뮤니티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MOU는 설정이 됐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계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지금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미국 사회에도 그런 한인 단체로서 기여할 수 있고 다음 세대에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그런 한인 커뮤니티의 그런 유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주말 내내 비가 내릴 것으로 현재 예보되고 있는데요. 기온은 한낮 50도대의 온화함을 유지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43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금요일 내일 낮 최고 기온 45도, 밤 최저 37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39도, 습도는 85%, 바람은 북서풍이 2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